안녕하세요. 통일백과사전 통백사의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지난 10월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바꿔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여기서 전시작전권, 한미연합사, 미래연합사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연합사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유엔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1950년 6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6월 27일 유엔 안보리는 다국적 군을 결성하기로 하고 또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파견되는 군대를 미국 정부 하에 통합사령부에 배속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요, 사령관을 지명하고 통합사령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안보리에 적절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허가하죠. 이때 남한의 대통령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전쟁이 나자 도망가기 바빴던 이승만, 7월 14일 우리의 군대의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 맥어더에게 넘겨줍니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전쟁이 났는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 군대에게 냈다 던져주는 것,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유엔 사령부는 그럼 이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국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후방기지인 일본의 유엔 사령부가 차려집니다. 자, 1953년 7월 17일로 넘어갑니다. 7월 27일이죠.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누가 사인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그리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와이가 정전협정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빠졌죠. 이승만은 왜 빠졌을까요?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인에도 빠졌습니다. 자,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사는 한국군 작전 통제권도 행사했습니다. 1954년 11월 그때 체결한 한미협의회 의사록에는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사의 작전 통제권 하에 둔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1957년 7월 1일에 일본에 있던 유엔 사령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4년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8군의 참모부가 통합돼서 단일 참모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의 해체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합니다. 유엔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넘기게 됩니다. 1994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 선언을 보냅니다. 유엔사는 유엔의 산하기관이 아니란 내용이었는데요. 로즈메리 디카블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유엔사는 유엔에 딸린 기구나 조직이 아니다. 유엔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안보리 산하 단체도 아니다. 따라서 유엔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유엔사와 유엔사무국 간에 어떤 보고체계도 없다. 즉 유엔사와 유엔에 딸린 평화유지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남북이 철도 안전 점검을 할 때 유엔사가 방북 불허를 했다거나 아니면 JS 구역 비무장화를 할 때 유엔사도 함께 공동 확인을 했다는 기사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건데요. 여기 등장하는 유엔사는 뭐냐? 바로 미국의 지휘를 받는 조직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버트 에이브런스 사령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새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에이브런스 사령관은 사령관 모자가 3개인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이렇게 3개의 모자를 쓰고 이 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유엔사는 이름에만 유엔을 달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조직인 거죠. 이제 그럼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와 한미군사위원회를 둡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서 한미 간 군사적 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여기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또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그리고 미군 사령관을 맡고 그렇게 지휘체계를 바꾸고 미래연합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연합방위지휘지침이란 걸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방위지침. 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라면서요, 한미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유엔군 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사령부, 연합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간의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 전쟁 때 준 전시 작전권 유엔사에 토스하고 이게 다시 한미연합사에 토스하고 다시 한국군에 온다는 건데요. 연합사령부는 유지하기로 한 것이죠. 물론 사령관을 한국 군인이 하고 또 부사령관을 미국 군인이 한다지만 이게 한국군이 미국을 지휘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국군의 지휘권을 돌려받지만 지휘는 한미연합사가 한다.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미국 대통령이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곧 종전선언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유엔사가 왜 있습니까? 정전 상황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있는 거잖아요. 종전선언을 약속하고 또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할 마당에 유엔사가 그대로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한미연합사는 왜 여전히 있겠다는 겁니까? 북미 간에 적대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한 회담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군과 한국군을 묶어놓는 한미연합사 이제 해체시키는 것이 맞겠죠. 한미연합 군사훈련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봤을 것입니다. 키리졸브 군사훈련, 독수리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이런 훈련 장면들 보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라든가 전투기,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들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것 또한 한미연합사입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대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죠. 한미동맹은 북한을 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고와 또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그릴 수 있겠죠. 오늘 통일백과사전,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